나는 본래부터 소선거구제를 지지했어요. 그래서 물론 선거구제는 다 일장일단 있지만 대개 보면 양당 제도가 확립된 나라는 소선거구제예요. 영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또 일본도 중선거구제 하다가 다시 소선거구제로 돌아섰지 않았어요. 그 우리나라도 전통적으로 그 소선거구제 하는데 박정희 씨가 이제 유신하면서 이제 좀 또 뭐 여러 가지 반은 비례로 하고 그런 거 했는데 그래서 국민이 바라는 건 소선거구제예요. 그 당시. 그래서 여론조사면 압도적으로 그 소선거구제를 선호하고 또 나 자신도 그것이 양당 제도를 정착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물론 지역주의 정당 뭐 하지만 그렇게 독일은 지금 이 비례하고 또 중선거구제하고 하고 있지만 독일도 정당들은 지역주의 정당들이 많거든요.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건 꼭 소선거구제 하면 지역주의 정당 된다. 그 미국은 안 되고 일본도 안 되고 영국도 안 됐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반드시 맞은 평가는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다른 당 사람 중에서는 이 중선거구제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그랬지만 워낙 국민이 소선거구제를 바라니까 그런 주장은 크게 힘을 발휘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일종의 패술이죠. 몸을 던져서 죽느냐 사느냐 하는 그런 그 상황을 속에서 삶을 얻고자 하는 그런 결단을 한 거죠. 그래서 그때 우리가 비례대표 11번이 되리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주 적었어요. 그런데 내가 가능성 있는 상위번, 1위번 안 하고, 당연히 누가 오더라도 1번 내가 해야 하는데, 안 하고, 그게 11번을 하고 한 거 보고, 그때 그 국민을 상당히 감동시켰어요. 여하튼, 내 자신도 11번 정도까지 정권을 못 얻어낸다면 내가 국회 들어갈 자격이 없다. 이렇게 생각했고, 또 내가 그렇게 몸을 던지면서, 그렇게 결단을 했을 때, 선거구민들이 내에 대해서, 마지막 그 진위를 이해하고 지지해 줄 것이다 하는 기대도 있고 그래서 한 거예요. 그 당시 여당하고 또 통일민주당하고 우리 평화민주당하고 새 정당 하면 우리가 제일 권력도 없고 돈도 없고 그렇게 열세였거든. 그러나 우리는 그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입증된 국민들의 지지, 그 열화 같은 지지 이것에 대해서는 기대를 가졌어요. 그래서 이건 표로 만드는 길밖에 없는데 권력도 없고 돈도 없으니까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일선에 나타나서 몸을 던지면서 말하자면 선거운동을 주도해야 하고 그래서 이 공천한 구역은 전부 다 찾아가서 한다 하는 그런 생각으로 밤잠을 안 자고 뛰어다니면서 선거운동을 했어요. 그런 것이 결국에는 성과를 올린 것 같아요. 간 데마다 뭐 사람들이 인산인해로 모여들고 막 적극적으로 호응을 하고 그렇게 해서 나중에 큰 결과를 가져왔지. 내가 그래서 국회의원 하다가 유신 선포하니까 망명하고 납치돼서 돌아오고 그래서 하다가 또 나중에 3.1 구국선언으로 잡혀 들어가서 또 지역 살고 그렇게 해서 하면서 또 출호구에도 정치할 건도 없지만 김영삼을 밀어서 야당 총재로 당선되게 해갖고 박정희 씨하고 끝까지 싸워서 결국 박정희 씨를 마지막 종식시켰거든. 그러나 그 다음에 또 다시 전두환이 씨가 쿠데타 해가지고 그래서 사형 선고까지 받고 죽음은 고비를 넘겼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다시 또 망명하고 망명지에서 또 계속 싸우고 돌아오는데 제일 위험한 고비에도 굴지 않고 돌아와서 또 수십만이 공항에 나오는 그런 사태를 자꾸 조성해서 그때 선거에
새로 구성된 압승하도록 만들었거든요. 이민우 씨가. 그러다 보니까 10몇 년? 16년 만에. 16년 세월이 갔어요. 네. 이게 16년 세월 하루도 편한 날 없이, 하루도 쉬는 날 없이, 말하자면 그 생명의 위협 속에서 살았고, 그리고 또 투쟁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이 정권 교체는 못했지만, 그래도 말하자면 다시 국회의원이 돼서 단상에 돌아와가지고, 독재자들도, 결국에선 전두환이 6월 항쟁 앞에서 무릎 꿇고, 완전한 민주화는 못했지만 그래도 직선제를 다시 회복시킨 그런 국회로 돌아왔다 하는 것. 그에 대해서는 상당히 성과를 참 감격 있게 생각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 지방자치도 안 하고 그리고 정권 교체도 못 하고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민주화가 진정하게 된다 한다는 그런 생각. 그것이 지금까지는 밖에서 했지만 이제는 안에서 이 의정단상에서 원내 정치를 통해서 이걸 해야겠다 하는 그런 생각. 모두 그런 심정으로 당을 이끌고 나간 거죠. 오공청산은 결국은 이제 헌법은 고쳤으니까 지방자치법 같은 것을 통과시키고 이렇게 해서 민주주의가 명실상부하게 중앙과 지방에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하는 이런 것. 그리고 국가보안법 국민에게 입에 자갈을 물리고 해서 말을 제대로 못하고 또 발에 족쇄를 채워서 함부로 행동하지 못하게 하고 이렇게 한 것을 이것을 철폐하거나 아니면 악용하지 못하도록 대폭 수정해야 한다. 그때 민주화라는 것이 우리 힘으로 단독으로 하지 않았고 결국 노태우 씨가 직선제 받아들이는 형식이었고 타협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도 타협적인 선에서 살 수밖에 없다. 그 현실이 그렇다. 그리고 또 국민이 아직 완전 철폐를 국민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지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오랜 반공교육이라는 것이 얼마나 국민의 뇌리에 깊이 침투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국민하고 같이 가야지 국민 놔두고 혼자 가는 식 하면 그건 실패하기 마련이거든요. 그런 그 오공청산에 있어서 특히 그 나중에 나오지만 그 민법 개정에서 가족법 개정에서 그 여권 신장 이런 문제 하고 한 거예요. 오공청산. 그리고 광주 항쟁, 그거는 광주 항쟁은 정말 우리 민족 역사상 찬연히 빛날 그런 일인데 그것이 전부 어둠에 묻혀 있었기 때문에 이걸 파헤쳐서 이 국회에서 진상규명위원회를 만들고 공청회를 하고 그리고 처벌받을 자들은 처벌받도록 해야 한다 그런 생각으로 추진한 거죠. 나는 이 사람의 처벌보다는 제도라든가 이런 그 구체적인 법률 제도 이런 것을 민주화시켜야 한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또 과거에 억울하게 희생된 사람들의 그 진상을 해갖고 명예를 회복시켜야 한다. 이렇게 해서 죄상을 국민 앞에 밝혀서 국민의 마음속에 국민의 여론을 통해서 그런 나쁜 일하는 사람들을 다시는 정치에서 발붙이지 못하게 해야지. 그냥 잡아놓고 죽이고 해봤자 그건 몇 사람인데 그리고 나머지들은 오히려 그럴수록 더 마지막에 그 자기네 지금 가지고 있는 힘 군부의 힘을 필요해서 부를 가지고 있고 관권을 가지고 있고 하는 힘 가지고 마지막 역습을 할 가능성이 있는 거니까 그건 현명한 방법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해서 지금으로서는 광주 진상을 밝히고 오공청산을 하는 그런 거에서 그 법률적 제도적 청산 그리고 나쁜 짓 한 사람들에 대한 정식으로 조사해 가는 것이 중요하지 전두환 뭐 이순자 처단 그렇게 가는 것은 아까 말한 그런 입장에서 현명하지 않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이런 오공정산에 들어가면서 국민이 그동안 전부 감췄던 것이, 아, 이렇게 나쁘겠구나. 이런 나쁜 놈이다. 이거 내려줄 수가 없다. 그런 단계가 오면 하는 것이지. 먼저 국민이 알지도 못한 것은 우리만 알고 있는 상황 가지고 그렇게 한다는 것은 현명한 방법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근데 나는 그건 여성계 문제에 대해서 난 아주 본래부터 젊었을 때부터 그렇게 누가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신념을 가졌어요. 그래서 나는 그 여권 존중한 것 봐도 그건 천생의 뭐가 있다고 생각해요. 여기 집이 문패 같은 거 둘 단 것도 내가 70년대부터 달았는데 그것도 내가 했지 집에 사람이 해달라고 해서 한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여권 신장에서는 뭐 집에 사람한테 영향을 많이 받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압력도 받았다고 볼 수도 있고 그래요. 근데 이 가족법 같은 것은 뭐 집에 사람하고 상의해서 우리가 적극 지원하기로 하고 이 국회에서는 박영숙 그때 의원이 아주 앞장서서 이걸 제야 여성단체하고 연락을 해가지고 이 문제를 추진했어요. 그래서 이 가족법 개정을 한 것은 이 노태우 대통령하고 뭐냐면 그때 무슨 안건하고 맞닿아서 그걸 우리가 야당에서 도와준 대신에 이건 받아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당이 제일 그렇게 주장을 했기 때문에 우리 당에서 소위원회 위원장을 내기로 했어요. 뭐 소위원회에서 국회의원 통과되면 거의 다 되는 거니까. 그래서 홍영기 의원이라고 그 법률가인데 그 의원한테 소위원장을 맡겼는데 하루는 박영숙 의원이 오더니 도저히 안 되겠다고 홍영기 의원 아주 가족법 추진이 아니라 가족법 반대하고 있다고. 그래서 내가 홍영기 의원 오시라고 그래갖고 웃으면서 가족법 소위원장 그만두시오. 다른 사람 시켜야겠어. 그러니까 아이고 가져가십시오. 난 이거 정말 하기 싫습니다. 그래서 조승영 나중에 헌법재판관 하는 사람이 그때 내 비서실장인데 오라고 해서 당신이 맡았고 이거 꼭 해내라고. 그러니까 조승영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도 가족법 반대입니다만은 총장님이 하라니까 하겠습니다. 또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상황이 그랬어요. 그래서 이 가족법을 진행시킨데 마지막에 그게 여야 간에 진짜로 지지한 사람은 비밀투표했으면 10% 될까 말까 했을 거예요. 예, 그런 상태에서 그걸 밀어붙인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근데 마지막 날 국회 마지막 날인데 폐회 안 났는데 딱 암초에 걸렸어요. 여당에서 안 들어요. 근데 청와대로 전화를 걸었어요. 그래갖고 노태우 대통령한테 당신이 이렇게 합의해놓고 이거 안 하면 어떻게 하냐. 여당에서 지금 반대한다고. 그러니까 대통령이 전화해서 시켜달라. 알았다고. 근데 전화해가지고 지시해서 여당이 이제 풀렸어요. 그 이제 투표로 들어가는데 내가 그때 원내정부 김영배 의원 오라고 해가지고 저렇게 참 역사적인 그 법이 통과. 이건 한마디로 말하면 그 어머니의 권리가 아버지와 같고 딸의 권리가 남자 형제와 같고 뭐 그런 거거든. 그래서 하는데 우리 역사적인 이 법이 통과됐는데 다른 사람들 모지만 우리 당만은 박수 한번 치자고 통과될 때 그러니까 총무가 같은 돌아온다 오더니 모두 남자 권리 다 뺏긴데 뭐가 좋아서 박수 치자고 그러더라고요. 그건 참 완전히 모두 마음에 없는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비밀투표했으면 틀림없이 부결됐을 거예요. 그래서 간신히 통과된 거예요, 그게. 그랬는데 여성단체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뭐하고 하는데 또 뭐 다른 이 관계자들한테는 뭐 감사장도 주고 뭐하고 했는데 나한테는 쓴 차 한 잔 없었어요. 그때 우리 야당 처지가 그렇게 제야로부터도 상당히 소외당한 그런 처지였어요. 여성 지도자들하고 상의했죠. 했고, 또 우리 박영숙 대표가 열심히 연락했고, 그래서 잘 아시지만 지금 여성들은 그래도 여성 권리 향상을 위해서 제일 일을 많이 한 사람 중에 하나가 나라고 그렇게 인정해요. 그죠? 이건 우리 집윗사람 공이 큰 건 사실이지만,
가령 집사람하고 결혼 안 했다 하더라도 내가 그거 안 했겠냐. 그러진 않아요. 그건 내 본시, 제 소신이기 때문에. 다만 집사람이 있기 때문에 더 촉진됐고 더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볼 수가 있죠. 그 교황을 어른하러 갈 때 아마 한 10대 명이 갔을 거요. 갔는데 그 접견실에 가서 있으니까 그 우리 네만 안으로 들어가고 그래서 그 교황 집무실로 들어갔어요. 참 그 특별 대우로 이렇게 해주신 건데, 근데 나는 그 이때까지 사람이 피부나 그 얼굴이 그렇게 해맑고 그렇게 깨끗한 분을 처음 봤어요. 그때 되게 아시겠지만 가톨릭 교회에서는 교황이라면 그건 하느님 대리자거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최대 경의를 표시한 분인데 그분이 나한테 대해서도 당신이 민주주의를 위해서 얼마나 그 희생을 많이 한 것을 안다. 그 당신 오늘 만난 것을 나는 영광으로 생각한다. 아주 겸손하더라고요. 그 한국 가톨릭 교회가 그렇게 세계 모범적으로 잘 내나간 것에 대해서 아주 기쁘게 생각한다고. 그런 점에서 한국 그 상황을 좀 주고받고 얘기하시고. 그걸 나한테 자기 이 십자가 그걸 또 선물로 주시고 그랬어요. 그래서 나와서 나중에 거기 온 사람들하고 같이 사진 찍어주시고 일일이 악수하고. 그런데 이 교황청에서는 한국 가톨릭교가 이렇게 잘 하고 있고 많이 발전하고 있는 데 대해서 굉장히 참 높이 평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덕을 내가 또 많이 봤어요. 그리고 또 가톨릭 신자로서 내가 교회에 대해서 또 하나의 무슨 플러스를 주었다 할까 그런 점을 그 교황청 사람들이 평가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그 교황청 갔을 때 이태리에서 안드레오티, 예, 그 양반이 지금 아직도 생존해 있고 그 평생 상원의원이에요. 어떻게 추대했고 7번 수상을 한 분이. 그 뭐 외상도 여러 번 하고. 근데 그때는 외상 때인데 내가 만났어요. 그 여러 가지 얘기하다가 우리가 북한에다가 그 무역대표부를 둘까 그러는데 당신 야당인데 그걸 어떻게 생각하냐. 그래서 그 찬성한다. 무역 대표부를 두어서 무역고가 높고 낮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북한에 그만한 창구를 연 것은 이태리는 물론이고 자유세계에게 도움이 되고 또 북한의 변화를 도운 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이게 제발과 한 게 좋겠다. 근데 다만 그렇게 할 때는 사전에 우리 한국 정부하고 사전에 상의를 거쳐서 한 게 좋겠다. 그런데 그 사람이 역시 당신도 정치인이라고 그러면서 웃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좋은 인상을 준 것 같아요. 그때 그런 일이 있었어요.